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나 이제 음악을 좀 배워보고 싶다. 나 노래도 부르고 싶고 이런 악기도 다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악보를 읽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 처음 이제 음악에 진입하셨을 때 그럼 어떤 순서로 진도를 나가고 개념을 익혀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채널을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이미 체계가 잡혀서 이제 좋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올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가 지금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세 분야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올리는 그 체계를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혼동이 오실 수 있고 순서적인 부분에서 되게 막막함을 느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악보를 처음 읽을 거다. 나는 이제 음악에 처음 입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곡을 읽어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상식들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저랑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음악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뭐냐면, 리듬, 가락, 화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저는 사실상 리듬에서 시작해서 가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결국에는 가장 복잡한 구조인 화성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토대를 잡고 진도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처음 딱 들어가셨을 때 그 탭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 재생 목록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음악 왕초보부터 배우는 기초 이론 이렇게 해서 이론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음, 뭐 아름다운 화음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화성진행 그런 거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또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와 그 다음에 표현력 부분 그거는 이제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요. 저는 그러면 음악을 처음 진입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리듬이에요. 그리고 리듬을 토대로 익혀 나가시면서 이제 이 음자리표와 개 이름들을 잘 섞어서 이걸 융합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리듬이나 그다음 개 이름 보고 읽는 거는 곧잘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완전 초보가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이제 화음을 진입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음표나 쉼표의 개념도 모르는데 갑자기 화음을 넘어가는 거는 이건 너무 욕심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리듬 파트에 있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시면서 개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는 건 아주 대찬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음악의 3대 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인데 리듬이라는 거는요. 음악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음의 길고 짧은 거를 배열해서 그걸 아름다운 멜로디,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멜로디로 잘 조화를 한 게 바로 멜로디인 거잖아요. 우리가 왜 선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 가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락이 이 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락, 멜로디, 그러니까 음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음의 높이가 먼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음의 길이를 적절히 배치하는 리듬이 사실상 더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 음자리표와 개이름이 아니라요. 음표와 쉼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어떻게 음의 길고 짧음을 잘 배열하면서 이 이후에 배울 이 박자 개념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길고 짧음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 개념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좀 음표가 작죠? 오음표, 이분음표, 이건 이제, 그니까 통칭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이걸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간 걸 제가 이제 올리는 이 영상 밑에다가 이런 순서로 배워보세요라고 제가 이 영상의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 개념을 이때 넣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되는 건 추후에 이제 계속 순서대로 넣을 거고요. 이 음악 이론이라는 파트 안에 이제 이 리듬이 들어가거든요. 이 음악 이론 카테고리 안에다가 계속 제가 집어 넣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상에서 이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셨으면 하는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 음이 있을 때 뭐 악기를 부실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키실 수도 있고 피아노처럼 이렇게 땡 하고 음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음을 연주하는 그게 바로 이 음표거든요. 그래서 음표와 그 다음에 음을 내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쉼이 들어가는 것을 쉼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음표와 쉼표의 이 적정한 길이, 이 개념들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배우셨으면 좋겠는 개념은 바로 음표와 쉼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몇 박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길이와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쳐서 길이를 체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표를 배우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이 돼서 이제 이 음표에다 점을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음의 길고 짧음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이 음표와 쉼표에서 점음표가 붙은 형태까지 점음표 혹은 점쉼표가 되겠죠. 이 개념을 제일 먼저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표, 쉼표 길이가 잘 익혀지셨으면 우리가 음악안에서 그냥 음표, 쉼표를 마구잡이로 배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정한 어떤 그 안정적인 규칙 안에서 음표와 쉼표를 배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박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박자를 배열할 때 이 음표가 어떤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2분음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악보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건 바로 한 박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4분음표, 바로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짝대기 하나 그어놓은 이 음표를 한 박으로 딴 이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마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 하나의 얘가 기준이에요. 이걸 마디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디라는 이 규칙성을 배열해주는 이 기준 안에서 이 4분음표의 개수를 몇 개를 집었느냐에 따라서 박자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마디 안에 2개를 넣으면 4분의 2, 3개면 4분의 3, 4개면 4분의 3. 그런데 만약에 음표의 기준이 8분음표로 바뀌면 8분의 몇 박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 음표를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마디를 딱딱딱 끊어주면서 곡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음표, 쉼표를 이해하신 이후에는 바로 박자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2, 3, 4박자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 아니면 뭐 8분의 9박자 이렇게 좀 변형된 계열의 좀 더 복잡한 박자 개념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박자라는 개념도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악보를 접하실 때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음표와 쉼표, 박자 이 개념까지 쭉 이어서 배우시면 좋겠고요. 이것까지가 이제 되시잖아요. 그럼 드디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음표들이 일정한 패턴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을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차르트 곡에 이걸 보시면 라 따따 따따따따따 이런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뒤에 라 따따 따따따따따 앞에 했던 패턴을 그대로 뒤에서 그 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표, 쉼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막 불규칙하게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렇게 일정한 박자와 마디로 구별을 해주면서 곡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이 음표들도 작곡가들이 되게 계획적으로 작곡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영감이 떠올랐어. 그래서 이런 빰빰빰빰 이런 리듬의 배열로 이 곡을 주제를 삼을 거야 라고 만약에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되는 리듬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발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곡을 작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작곡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리듬,
그러니까 다시 리듬의 얘기로 돌아오는 거죠. 박자, 이 박 안에 리듬들이 이제 이게 음표와 심표의 배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정한 패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리듬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 중에는 세디딴 음표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라빠빠 이런 식으로 음표를 한 박 안에다가 3등분을 해가지고 한 박 안에 바나나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음표의 규칙이 되는 이런 리듬 스타일이 있고요. 당기문처럼 대한민국 따담 빠밤빠 갑자기 따단 하면서 중간에 음표가 길어지는 형태들, 그리고 붙점처럼 경쾌한 리듬 따따다 따다 따단 이런 리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의 특징적인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리듬에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 이후에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 이후에도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리듬들이 또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한 리듬들이 점점 이제 심화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으시면 이런 데를 갔을 때 이게 길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리듬을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두 개 개념만은 확실히 잡아두신 상태에서 제가 무슨 세리 따는 표, 당기문, 붙점 이런 얘기에 주제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다면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배울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리듬 안에서 이제 음과 혹은 심표와 심표 사이를 연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음과 음을 한음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붙임줄의 형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붙임줄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리듬의 영상도 또 있거든요, 강의가. 그러면 그것도 들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제시한 이거는 더 리듬이 심화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 이거는 이제 또 음악의 하나의 용어인데요. 뭐냐면 이 음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좀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해볼까요? 4분음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표 밑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표의 길이를 그냥 원래는 한 박자인데 한 박자로 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 음표의 길이에 변화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표의 반길이만 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카토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은 음의 길고 짧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카토 같은 특수한 기호가 이 음표에 가미가 되면 이 음표의 길이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서 리듬을 심화된 리듬의 버전을 배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의 이 개념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걸 다 배우고 이걸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악보에서 이 음표가 배치됐을 때 읽고 싶은 욕구가 강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성인분들은 이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걸 다 배우고 이걸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리듬 패턴은 이제 하나하나 부수적으로 더 배워 나가시면서 음과 기본적인 박자가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음자리표를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이 그러니까 낮은 음부터 이렇게 높은 음까지 이렇게 음이 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들을 악보상에다가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음을 찾아가지고 이제 쳐야 되는 거죠. 음을 다 외우고 있지 않는 한은 기보화가 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우리가 그 음을 인식하고 음표를 인식해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음자리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선이라는 여기에다 그냥 보고 설명할게요. 이런 규칙을 일종의 만드는 거예요. 옛날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음을 적정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선을 해놓고 여기다가 음을 이렇게 한번 적절히 배치를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에 배치된 이 음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건반이 됐던 부는 악기가 됐던 활을 켜는 악기가 됐던 그 음의 피치를 우리가 보고 그걸 연주하는 법칙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자리표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요. 요걸 높은 음자리표라고 하는데 높은 음자리표는 이제 피아노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피아노가 총 88개의 건반이에요. 그래서 88개의 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여기가 바로 도거든요. 영어로 하면 C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로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요 정도
안에서의 음역대를 이 5선 안에서 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도 훨씬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주로 이 음역 안에서 높은 음자리에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낮은 음자리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도에 아까 요게 가운데도거든요. 이 음역에서 한 옥타브 내려간 여기서 이 밑 그리고 여기 이 반경 안에서의 음역을 거의 이 5선 안에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자리표라는 기준이 되는 이 보표의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거의 동시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자리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고유의 음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개념을 영어로는 C, D, E, F, G, A, B, C 이런 개념을 고유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이 5선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작업, 이게 바로 음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잘 보는 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악보를 결국 잘 본다는 것은 이렇게 음을 잘 보는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표와 쉼표의 길고 짧음, 그리고 이 박자들, 그런데 이 일정한 규칙 안에 들어있는 이 음표와 쉼표의 이 기준들이 어떻게 다양한 음에서 배열이 되는가, 이걸 잘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결국 연주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악보를 읽어서 연주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음 하나하나를 보고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아까 왜 리듬에도 패턴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진다고 했었죠? 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읽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도레미파솔, 레미파솔라 이런 식으로 음이 연속된 형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도레미 도미 도미, 도레미송이잖아요. 그래서 도레미 이런 노래가 있듯이 여기 이 스케일이라는 게 이 게이름의 어떤 배열의 가장 스탠다드한 진행인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하나의 게이름을 딱딱딱 읽어 나가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노래의 가장 구성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도부터 그 다음 도의 배열까지 이 게이름을 익혀나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대신 특히 영어로 된 것, 그리고 이탈리아 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져가면서 배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시면요, 이제 이 음자리표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방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노래 그 음역대가 너무 높으면 그 그러니까 음을 키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거를 버튼을 눌려서 조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역대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종이 땡땡 땡이면 학교 종이 땡땡 따라라라라라, 이거는 도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으뜸음이 솔이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할 수도 있고 레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음을 기준적으로 놓고 음들의 그 배열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학교 종이 땡땡땡도 그냥 따라라라란 이 음의 음역대에서 칠 수도 있지만 음이 배치가 바뀌었죠. 하지만 음의 기준점은 바뀌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음의 구성음은 똑같이 들리죠. 라라라라, 그러니까 음의 그 음정의,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에 그 거리는 일정하게 계속 배열이 되면서 우리가 그 정해주는 음역대는 바뀌지만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처럼 그 키를 바꾸는 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계와 그다음 게이름이 좀 더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라는 개념, 아까 말했던 키 있죠?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렇게 기준이 되는 음역대를 바꿔주는 그 작업, 그걸 바로 조를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조표, 다양한 조표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음들을요, 또 조에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음 자체를 반음을 이렇게 검은 것만 있죠. 이렇게 올리거나 얘를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표의 개념, 그리고 임시표, 그러니까 샵, 플랫, 그 다음에 제자리표, 이런 개념들도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다 한 번에 모든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배우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또 익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 두 개념은 더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레미파솔 뭐 도솔미 도솔미 이렇게 음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읽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음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어떤 이런 선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음을 하나의 묶음화 해가지고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음씩 뭐 묶을 수도 있는데 이 음 사이에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이 이음줄들에 대한 개념을 잘 배우시면 또 이 가락 멜로디인 거죠. 멜로디를 아름답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은 보면 높낮이가 아닌 이건 음의 길고 짧음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가락은 이 음의 높낮이, 그래서 이 음을 배열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음악에서의 이 가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배열로 된 멜로디로 우리가 하나의 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음을 여러분이 잘 읽게 되셔서 결국 음표와 심표 개념을 딱 결합해서 악보를 어느 정도 읽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을 다 하나씩만 낱개로 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 음을 이제 덩어리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렸죠? 이런 걸 바로 화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 탑처럼 쌓아 올렸죠? 마치 눈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울리는 이 형태를 바로 화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음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기에 개 이름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주로 치고요. 피아노일 경우에는 왼손으로 이런 코드들을 주로 치게 되기 때문에 이 멜로디가 또 익숙해지실 쯤 되면 이제 화음을 자연스럽게 같이 또 익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점점 옆으로 간다는 거를 느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음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화음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음이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잘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러면 노래가 밝죠. 그런데 약간 슬픈 느낌 들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화음 자체도 하나하나의 캐릭터와 미묘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밝고 어두운 걸로 되게 캐릭터가 많이 갈리는데요. 그래서 장조와 단조라는 개념, 여기서도 물론 배우시게 되는데요. 화음에도 그런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음 개념을 배우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에서는 가장 이제 고급화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화성 진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쉽게 말해서 코드 진행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요. 이 각각의 화음들이 일련의 또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음심표 배워서 박자 안에서 패턴을 그려서 복잡해지고 음표도 음 하나하나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음을 묶어나가니까 나중에는 또 패턴화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화성도 화음 하나하나를 익힌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화음들이 연속되면서 하나 일련의 라인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또 패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된다는 건 각각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게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패턴화되는 작업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에서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쫙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개념을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미처 넣지 못했거나 빠뜨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기본, 리듬, 가락, 화성의 이 뼈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번호를 매겨놓은 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 개념에서 익숙해지면 이 개념을 섞고 이 개념에서 이 개념을 섞고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면서 배워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말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네, 그러면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채널 안에서도 제 채널 안에서도요. 이 개념을 단단히 붙잡으시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서 또 질문 생기시면 저희 이 영상에 바로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